해볼까요? 자, 우리 실전 모의고사 1회 더블 클릭하시고 교재는 28페이지입니다. 자, 문서를 여시면 계산 작업으로 바로 가시면 되겠죠? 자, 이미 저희가 앞에서 파트별로 함수 배울 때 교재에 있는 것들도 몇 가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문제도 있긴 한데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함수를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계산 작업 1번입니다. 자, 문제를 같이 볼까요? 28페이지. 자, 표 1에서 네. 자, 모델명을 이용하여 색상을 표시하시오. 네. 밑에 보시면 모델명의 오른쪽 두 문자가 이거죠. 자, 오른쪽 두 문자가 BR이면 갈색이라고 표시하고 BL이면 검정색 그리고 나머지 WH면 흰색을 표시해라 그랬어요. 자, 제가 함수를 할 때 문제를 해석하실 때 결과적으로 내가 여기에 표시할까? 그거부터 보라 그랬죠? 우리는 여기 색상에다가 갈색이냐, 검정색이냐, 흰색이냐. 바로 이 셋 중에 하나의 결과값을 여기다 표기만 하시면 돼요. 특히 이 친구는 BL로 끝나니까 뭐겠어요? 검정색에 해당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그 결과값을 표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둘 중에 누구냐? 바로 if라는 거죠. 그죠? if는 조건에 맞는 참에 해당하는 결과, 그리고 거짓에 해당하는 결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서 값을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색상 밑에 첫 번째 셀 클릭하시고 함수 마법사 fx 들어오시고요. 범주는 모드에서 찾으시는 게 좋겠죠? 자, 첫 글자 i를 검색하시는데 저희는 위에서 검색하지 마시고 아래쪽에서 임의로 함수 하나를 선택하시고 첫 글자나 혹은 두 글자까지 빠르게 타이핑하시면 함수를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if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요. 첫 번째 보시면 로지컬. 우리는 이 로지컬 입력란에 조건식을 작성한다라고 배웠고요. 조건을 작성할 때 규칙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한 줄에 조건 하나씩만 기입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할 때 우리가 배웠던 그 6개의 비교 연산자, 바로 비교 연산자가 반드시 하나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은 만약 동시에 조건이 두 개 이상 발생했을 때는 우리 논리 함수 중에 AND 함수와 OR 함수가 있습니다. AND나 OR을 갖다가 쓸 수 있죠. 물론 지문에도 AND OR을 사용해라 라고 같이 나오죠. 예, 커말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라라고 하는 그 함수들만 불러서 쓰실 수 있고요. 또 이 중에 알맞는 거라고 하면 그 중에 선택해서 함수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둘 다 사용하는 문제죠? 하겠습니다. 첫 줄에 조건을 쓸 건데 문제에서 모델명 마지막 글자 두 개가 뭐랑 대문자 BR과 같니? 바로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써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집에서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오른쪽 두 개를 가져와서 그게 이거랑 같니? 이때 얘가 글자 수가 두 개니까 비교할 값도 글자 수가 두 개여야죠. 항상 비교할 때는 똑같은 형태로 동등한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해볼까요? 그럼 오른쪽에서 두 개 갖고 와야 되니까 첫 번째 줄에 함수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름 상자 끝에 있는 함수 추가를 누를 거고요. 맨 아래쪽에 함수 추가 누르셔서 첫 글자 R을 아래쪽에서 검색해서 휠로 내려서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미 이 방법은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부르세요 하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빨리 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라이트 함수는 오른쪽에서 가까운 문자 추출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인수, 텍스트 주세요 합니다. 어떤 텍스트에서 추출할까라고 묻는 거죠. 우리는
내 커서를 기준으로 나랑 같은 줄, 바로 첫 번째 모델명 B3에서 추출해야죠. 그리고 라이트가 오른쪽에서 검색을 시작하겠죠. 넘버 캐릭터. 바로 오른쪽에서 추출할 문자가 몇 개 필요하냐? 우리는 오른쪽에서 2개 필요하죠. 문자 수를 숫자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오른쪽 끝에 2개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 위에 그 2개의 문자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if로 넘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줄에 부등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write가 끝나신 분들은 수식 입력 줄에서 if를 마우스로 콕. 우리는 함수 이름 클릭할 때마다 함수를 서로 이렇게 전환. 창이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죠? 네. 자, if에 오셔서 첫 줄 마무리 해주셔야 돼요. 자, 오른쪽에서 2개 가져온 문자가 같니? 뭐랑요? 대문자 이거와 같니? 요렇게 적어주시고 그랬을 때 어떤 결과? 바로 텍스트로 갈색이라고 표시하겠다. 조건과 조건에 맞는 결과 이렇게 쓰신 거죠. 자, 펄스. 여기는 이 조건에 맞지 않았을 때 거짓에 해당하는 결과값을 쓰는 곳인데 우리는 얘가 지금 결과값이 3개였었어요. 그죠? 결과가 3개면 제가 if는 결과값에서 하나를 뺀 만큼 바로 if를 2번 불러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2번째 if를 여기서 부르는 거죠. 바로 BR이 아니면 펄스 거짓이라면 우리는 2번째 if 바로 함수 추가 눌러서 2번째 if를 여기 펄스에다 커서를 찍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새로운 if가 나타났고요. 이제 첫째 줄에다가 조건을 또 써주시면 되죠. 자, 같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델명의 끝자리가 BR인지 BL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의 셀에다가 이 경우의 수를 모두 지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앞에서 했던 식을 한 번 더 반복하시면 되죠. 물론 이제 중첩 if가 나오면 조건을 복사하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앞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복사 안 했습니다. 자, 그럼 첫 줄에다가 다시 한번 함수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최근에 쓴 write 함수를 다시 선택해요. 그럼 이제 write가 텍스트 어디서 가져올까 하면 나랑 같은 행에 있는 첫 번째 모델명 그리고 2번째 줄 넘버, 캐릭터. 캐릭터는 문자라고 했죠. 몇 개의 문자를 가지고 올까? 2. 2개만 가져와. 그럼 또 오른쪽에서 2문자가 추출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 뭐가 빠졌어요? 바로 2번째 if에 부등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식 입력줄 2번째 if를 콕 찍어 주시고 자, 오른쪽에서 2개가 같다. 이번엔 뭐랑 같다? 바로 대문자 B, L과 같은지 물어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true에 어떻게? 검정색이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 BR과 L이 아니면 나머지는 흰색 하나죠. 그 남은 하나는 마지막 펄스에다가 이렇게 쓰시고 탭키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값을 보고 if가 몇 개 필요한지를 말씀드렸어요. 결과가 3개면 무조건 하나를 뺀 만큼 if 2개, 또 결과값이 2개라면 if 하나, if 하나에 true, false 결과를 모두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값이 2개라면 if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결과 나오고요. 오른쪽에 채우기 핸들 마우스 갖다 대시고 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끝났는데 아쉽지만 이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if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시고 만약 중첩 if가 나온다면 맞아. 2번째 if는 펄스에서 불렀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if와 write를 우리 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에 표 2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중요하죠. 왜냐면 아까 조건부 함수 한 문제 꼭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문제죠. 자, 보시면 영어 전산 모두
70점 이상인 인원 수를 표시해. 그럼 제가 여러분 떠올리라 그랬죠. 수는 개수다. 개수는 카운트다. 바로 카운트라는 이름이 들어간 걸 찾으셔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있는 count if s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혼자선 잘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해볼까요? 여기다가 함수 마법사 fx 눌러주시고 저는 밑에서 임의로 하나 선택하시고 첫 글자 C를 누르셔도 되고요. COU까지 눌러주면 더 좋고요. 이렇게 빠르게 검색해서 count if s요. 만약 이렇게 찾는 게 불편하시면 범주는 통계니까 통계로 가서 찾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확인 버튼 눌렀어요. 자, 인수 이름 볼까요? 자, 크리테리아 레인지 1. 자, 이 친구. 우리 그냥 카운트 if와 약간 다른 점이 있다 그랬죠? 만약 이 친구가 카운트 if라고만 나왔다면 그거는 개수는 개수인데 조건이 하나 있어 란 뜻이고 지금처럼 s가 붙었다면 개수를 구하긴 할 건데 조건이 두 개 이상이야. 지금 여러분들은 s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최소 조건이 두 개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번호를 붙여준다고 했죠. 바로 range 1. 우리 엑셀에서는 영어 중에 array, range, 데이터베이스, ref 이런 애들은 모두 범위를 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도 최소한 범위라는 건 알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무슨 범위냐? 바로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요. 왜? 두 번째 줄이 바로 그 범위 안에서 조건을 찾는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조건 어디서 찾을까? 바로 영어요. 범위니까 영어 점수 87부터 87을 모두 지정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 이 안에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바로 여기 있는 크리테리아는 숫자나 식, 텍스트 형식의 조건을 말한다 라고 했거든요. 나 이 안에서 영어 점수 70 이상 찾을 거야. 그러면 조건은 이상 70. 이렇게 써주시고요. 반드시 쓰고 나면 탭키를 누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서 70 이상은 7명이네요. 또 해야죠. range 2. 두 번째 조건은 어디서 찾을 거냐? 바로 전산 점수 range니까 범위. 여기서 찾겠다. 두 번째 크리테리아, 두 번째 조건이 뭐야? 똑같이 영어 전산 모두 70 이상. 여기도 이상 70. 그리고 탭키를 눌러주시면 둘 다 만족하는 애들은 3개. 요렇게 나오는 거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네. 근데 안 끝났죠? 문제를 항상 보세요. 표시예. 커말은 표시예가 정답은 아니고 이거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란 뜻이에요. 그래서 수식 입력줄 맨 끝에 클릭하시고 우리 앰퍼샌드 연결 연산자 배웠죠? 맨 끝에다가요. 쌍따옴표 하시고 텍스트로 명까지 이렇게 넣어줘야 점수가 모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조건부 함수의 조건이 지금 여러분 숫자로밖에 조건을 안 쓰셨는데 조건은 숫자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텍스트로도 조건을 검색할 수 있죠. 왜? 범위를 텍스트로 잡았을 때는 당연히 텍스트로밖에 못 하잖아요. 그리고 시험에는 식으로 작성하는 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조건의 함수식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죠. 또 여기에 텍스트가 나오면 만능 문자도 쓰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름을 모두 잡았다면 조건에 김으로 시작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만능 문자 포함해서 조건을 지정할 수 있어요. 어디서? 바로 조건부 함수에서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 됐네요. 자, 그 다음에 표 3번.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표 3에서 합계가 그랬어요. 이거죠. 네. 이 합계가 가장 높은 3명은 1등, 2등, 3등 순으로 그리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해라 그랬어요. 그럼 아까 if와 비슷한 패턴인데 내가 여기다 표시할 결과값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다가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그리고 공백이냐. 바로 이렇게 넷 중에 하나의 결과값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4개니까 if의 경우는 하나를 뺀 만큼 바로 if가 3번 나오는 문제가 되는 거죠. 풀어볼게요. 자, 등수 밑에다가요. 함수 마법사 fx 눌렀고요. 최근에 가셔도 되고 아니면 다시 i를 눌러서 if를 찾으셔도 돼요. 자, 그럼 if가 물어보겠죠? 첫 번째 로지컬 조건이 뭐냐? 나는 합계에서 가장 높은 3명이지만 첫 번째 1등은 1등이어야 그 글씨를 표시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친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 합계 순위가 첫 번째 1. 바로 순위가 1이면 실제로 1등이라는 글씨를 표시하겠다.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1등이니? 라고 물어볼 거면 요 합계도 들어올 때부터 순위로 들어와야 동등한 조건으로 물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랭크를 먼저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로지컬 첫 줄에다가 함수를 넣을게요. 자, 함수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맨 밑에 함수 추가. 그리고 임의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고요. 첫 글자 R을 검색해서 랭크.eq를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순위를 구해줘라고 하면 컴퓨터가 저한테 원하는 게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은 인수만 잘 넣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첫 번째 묻습니다.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애가 누구니? 하면 당연히 내 앞에 나랑 같은 행에 있는 이 첫 번째 학생의 합계 점수 153이죠. 나는 153 순위가 궁금해. 그럼 두 번째 줄에서 묻겠네요. 어디서 순위 구할까요? 바로 리퍼런스, 참조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당연히 우리 반에서 물어봐야죠. 153부터 173. 여기서 몇 등이니? 라고 이렇게 범위 지정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고민할 게 있죠. 만약 이 문제가 요 셀 하나만 구하는 거라면 1절 우리는 절대 참조를 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채우기 엔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친구요. 153이 몇 등이니? 180이 몇 등이니? 이거는 학생들마다 합계 점수가 다르니까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첫 줄은 그냥 놔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줄, 여기서 몇 등이니? 라고 지금 범위 잡으셨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땡겨버리면 마지막 친구 범위는 결국 공백이랑 잡힌다라고 했어요. 왜? 얘도 이동을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랭크는 여기 두 번째 줄을 항상 F4, F4키 한 번 누르셔서 열과 행을 모두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해 주셔야 돼요. 됐죠? 보통 랭크는 항상 채우기 핸드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REF는 매번 절대 주소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줄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오더. 여기는 정렬 방법을 지정하는 곳인데 읽어보시면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으로 구해주고 0이 아닌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니까 0이 아닌 1을 지정하면 오름차순으로 순위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림차순은 뭐죠? 큰 수가 1등이고요. 오름은 작은 수가 1등이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학교 성적이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당연히 큰 수가 1등이 돼야 되니까 내림차순이고요. 내림은 0이나 생략.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쓰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내림차순 순위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친구 순위 나왔네요. 이 친구 7등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인 거예요. 7 하나만 넣어줬어요. 컴퓨터한테 7이야 라고 하면 그거 보고 뭘 내보내야 될지 알까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로지컬에 반드시 뭘 포함해야 된다? 부등호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랭크가 끝나신 분들은 수식 입력줄 2% 오세요. 그리고 첫 줄이 마무리 안 됐죠? 부등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식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이 식에서 나왔던 그 결과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7 하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비교 연산자를 옆에 넣어주죠. 너 순위 구했어? 일단 나는 그 순위가 같다 1. 1위에 해당하는 애들은 1등이라고 표시할 거야. 그러면 부등호 같다 1, 투르에는 1등이라고 보여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같다 1 제가 숫자로 썼죠. 순위는 결과가 숫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교할 때도 숫자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순위를 구해서 그 순위가 1과 같다면 1등이라고 표시해라. 그 뜻이었어요. 그럼 이제 이게 몇 번 나온다고요? 2번 더 나와야죠. 왜? 결과가 아까 4개라서 제가 if가 3번 나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문제도 중첩 if니까 뭐가 반복돼요? 바로 이 첫 줄에 있는 조건이 반복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R부터 클릭 드래그 해서 맨 끝에까지 범위 잡아주시고요. 컨트롤 C 복사해 주세요. 그럼 이제 복사하라고 하면 꼭 여기다 바로 붙이시는데 아니죠. 이 조건에 맞았을 때 1등 보여줘. 펄스. 그렇지 않으면 즉 거짓에 해당되면 어떻게 할까? 나는 두 번째 조건 지정해서 또 물어봐야죠. 그래서 펄스에 커서를 찍고 함수 추가 두 번째 if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if가 로지컬. 조건이 뭐야? 컨트롤 V. 아까랑 똑같은데 이번엔 합계로 순위를 구해서 그게 2와 같다면 즉 순위가 2위라면 나는 2등이라고 표시할 거야. 바로 요것만 수정해주면 된다는 거죠. 같다 2 그리고 true에 2등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 지금 if 2번 했죠? 한 번만 더 넣으면 되네요. 자, 그럼 2등이 아니면 내려와야죠. 펄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엔 세 번째. 그래서 함수 추가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if를 불렀어요. 그럼 또 이 if가 조건이 뭐야 하면 우리는 컨트롤 V. 아까랑 같은데 이번엔 합계로 순위를 구해서 그 순위가 3. 바로 3위에 해당된다면 3등이라고 표시할 거야. 그럼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남은 거 하나 남았죠? 바로 Shift 누르고 땡땡.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할 거야.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if가 3개밖에 안 필요하잖아요. 됐네요. 확인. 그리고 이렇게 공백 나왔을 때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여러분이 공백을 넣으셨으니까 나머지는 체육인들 통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네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긴 중첩 if는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좀 줄여서 표현해 볼까요? 그 옆에다가 시험에 나오는 형태로 좀 바꿔볼게요. 자, 똑같아요. if라는 거요. 근데 저는 이거를 if 하나로 내보낼게요. 지금 일단 이 문제의 정답은 이겁니다. 근데 시험이 이렇게 안 나와요. 자, 그럼 옆에 빈칸 보이시죠? 여기다 클릭하시고요. 함수 마우스 fx 들어오시고 if와 랭크를 한 번 썼잖아요. 최근에 쓴 10개의 함수는 바로 범주 이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최근에 사용한 함수로 가셔서 if를 불러요. 짠! 그럼 또 if가 물어봐.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을 작성해. 근데 여러분 아까 복사한 거 갖고 계시잖아. 자,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순이 들어왔죠? 그리고 아까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뭐라고 쓰셨어요? 그게 1이면 이라고 해서 여기다 갖다 1을 하셨는데 우리는 여기다 한 번에 1등부터 3등에 해당하는
조건을 주고 그거에 맞는 결과값을 표시할 거예요. 자, 1부터 3은 부등호 어떻게 나타내죠? 바로 3, 2, 1. 3보다 작거나 같다라 하시면 1부터 3을 한 번에 지정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뒤에 랭크 뒤에다가 여러분 새롭게 써주세요. 작거나 같다 3. 이 말은 너 합계해가지고 순위 구했어? 그리고 그 순위가 1부터 3등이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럼 1부터 3등은 어떻게 할까? 순위 찍어야죠. 바로 순위에 해당하는 결과요. 랭크를 실행시키면 된다고요. 왜? 랭크를 하면 해당 순위가 찍힐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툴에다 아까 복사한 거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V 하면 랭크 나오고 뒤에 필요 없는 거 이것만 지워주시면 되죠. 같다 1은 지우시고요. 요렇게 넣어주시면 된다고요. 자, 보세요. if 만약에 내가 합계를 갖고 랭크 순위를 구했어. 근데 그 순위가 1등부터 3등이면 그러면 그냥 랭크를 실행해서 순위 구해. 그럼 순위 누구만 나와? 1부터 3등만 나오죠. 1부터 3등만 순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땡땡. 나머지는 공백 처리할 거야. 그러면 이따가 1에 해당하는 애는 자연스럽게 랭크 실행돼서 1등 나올 거고, 2에 해당하는 애들도 랭크 실행돼서 2등 찍힐 거고, 3등에 해당하는 친구도 역시 투로에 있는 랭크를 실행하면서 3등이라는 순위의 결과값이 찍힐 거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줄 게 있어. 뭐? 투루가 1등, 2등, 3등 그렇게 안 찍고 1, 2, 3 순위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린 등이라는 텍스트 표시해야 되잖아. 그걸 어디다 붙여주냐? 바로 여기요. 자, 1부터 3등이면 순위 구해서 표시해. 근데 순위 구해서 표시할 때 옆에다가 뭐 등자도 붙여서 그럼 결국 1등, 2등, 3등 이렇게 나오겠죠? 자, 뒤에다 붙여볼게요. Shift 7 연결하겠다. 뭐 텍스트 등 바로 요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네요. 결과는 똑같아요. 확인해 볼까요? 확인. 오, 빈칸. 나머지 채우기 핸들 네 결과가 똑같습니다. 어때요? 지금 if 랭크, if 랭크 이렇게 해서 중첩으로 3번 하셨고 지금 이 친구는 if 하나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걸 해석할 줄 아셔야 된다 그랬죠? 순위 구했어. 그게 1부터 3이면 순위 결과값 찍어. 근데 순위 찍을 때 뒤에 텍스트 연결해서 표시해. 나머지는 빈칸.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여기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면 if s로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아직 if s가 나온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된 if s와 스위치는 나중에 각각 한 문제씩 풀어볼 겁니다. 지금은 이 두 가지 형태를 기억을 하셔야죠. 됐죠? 아, 이렇게도 한 번에 풀 수 있구나. 네. 자, 그다음 오른쪽 표 4번을 보겠습니다. 우리 브이로그 연습할 때 이 예제를 한번 썼던 것 같은데요. 자, 문제를 보시면 상품 코드와 그리고 상품명 그리고 옆에 있는 상품 단가표를 이용하여 판매 금액을 계산해. 어떻게 하고 문제를 봤더니 식을 써줬네요. 판매 금액은 판매량 곱하기 단가야. 와, 판매량은 앞에 있어요. 얘를 선택하면 되고. 그럼 단가는 저기 참조표에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실 때는 찾기 함수를 쓰셔야 되는데, 그럼 여기선 어떤 거? 바로 이 입력된 결과값의 방향을 보고 찾으라고 했죠. 자, 우리가 이따가 단가를 가져올 때 이 단가가 열, 세로로 입력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열 배열함수, 열 단위로 찾아오는 vlookup으로 단가를 갖고 오면 된다는 얘기죠.
해볼까요? 그럼 일단 제일 먼저는 V가 아니라 식대로 하면 판매량 곱하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식 작성할 때 항상 부등호는 이거부터 해주시면 돼요. 함수를 먼저 부를 때는 부등호가 같이 나오지만 함수가 먼저 시작되지 않을 때는 식을 작성하겠다라고 등호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판매량, 그럼 누구 판매량? 바로 나랑 같은 행에 있는 첫 번째 상품의 판매량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값 찍어줬고요. 곱하기 오른쪽 숫자 키패드에 있는 별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가를 갖고 오시면 되죠. 뭘로? 바로 브이로그업으로. 그러면 곱하기 옆에다가요. 함수 추가하겠다. 왜요? 는 식이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는 제가 함수를 추가로 넣으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 함수 추가하겠습니다. 눌러주시고 여기서 함수 추가. 임의로 하나 선택하시고 조금 더 빨리 찾을 거면 두 글자까지 쓰는 게 좋다고 했죠? 바로 VL 이렇게요. 자, VL 눌러서 브이로그업을 찾았어요. 자, 여러분, 저는 한글로 써 있지만 여러분들은 영문으로 인수 이름이 써 있을 겁니다. 알겠죠? 시험 볼 때도요. 자, 얘가 물어보네요. 첫 번째, lookup value. 너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뭐야? 자, 우리는 이 찾을 값을 두 개의 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값. 이렇게 찾으면 좋다 그랬어요. 근데 없죠? 왜냐? 얘는 단가 앞에 상품 번호라고 있는데 저는 상품 번호가 없거든요. 그래서 책을 다시 한번 봤더니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상품 번호는 이거요. 바로 상품 코드 앞에 이 세 개랑 그 다음 백이랑 그 다음 상품명 이 마지막 글자 바로 이걸 가지고 작성한 거다라고 말해주네요. 그러면 요 INK 세 개랑 중간에 빼기 하나랑 그리고 상품명 끝에 A. 이렇게 하면 잉크 A가 완성이 되니까 같은 상품 번호를 보고 단가를 가져올 수 있겠네요. 그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INK부터 가져올까요? 자, 얘는 왼쪽에서 가까우니까 뭐부터요? 바로 레프트. 여기다가 함수 추가하겠습니다. 임의로 찍고 L. 세 번째 있는 레프트요. 자, 그럼 레프트가 물어보죠? 텍스트 어디서 가져올까? 나랑 같은 행에 있는 첫 번째 상품 코드 바로 G15에서 가져와. 나 왼쪽에서부터 검색할 건데 왼쪽에서 몇 개 필요해? 3개. 또 어떤 분들은 선생님 빼기까지 하면 4개 아닌가요? 네, 문제에서 분명히 상품 코드에 3글자만 쓰라고 했잖아요. 알겠죠? 그럼 3개만 갖고 왔어요. 그럼 이거 가져왔네, 진짜.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됐죠? 그래서 레프트 끝나셨다면 수식 입력 줄에 브이로그 다시 한번 브이로그 찍어주시고 첫 줄을 유심히 봅니다. 이번엔 빼기를 연결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Shift 7 연결 연산자 넣어주고 그 다음 빼기는 텍스트니까 양쪽에 큰 따옴표로 빼기 텍스트 처리해서 넣어주시고 이제 빼기 오른쪽에다가 상품명 끝에 영어 하나만 갖고 오면 되겠네요. 그럼 상품명 마지막 자리에 있으니까 걔는 오른쪽에서 갖고 오는 게 편하겠네. 그럼 right를 부르셔야 되는데 앞에 있는 이 텍스트 땡땡과 옆에 있는 식이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맨 끝에다 한 번 더 Shift 7번 바로 앰퍼샌드를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가까운 거 추출할게. 바로 옆에다가 함수 추가하겠습니다. 눌러주시고 최근에 쓴 거에 혹시 라이트가 있다면 부르시면 되죠. 그럼 얘가 오른쪽에서 가져오는 문자 추출한 함수잖아요. 물어보죠. 텍스트 어디서 하면 상품명 첫 번째. 이때 식이 이렇게 넘쳐서 보이지 않더라도 그냥 H15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자, 오른쪽에서 몇 개 필요해? 1이라고 가지고 올 문자수를 지정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럼 완성이 됐는지 볼까요? 바로 수식 입력줄 브이로그으로 가면 보세요. 오, 드디어 내가 만들었고요. 이게 옆에 있는 상품 번호랑 같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나 이거 무슨 뜻이야? 잉크 A 찾을게. 두 번째 줄. 테이블 어리. 어디서요? 얘가 있는 거 여기 있으니까 요거에서 검색을 한번 하셔야 되고 또 나 이 문제 단가 추출하는 거야. 가지고 올 값까지 해서 요렇게 잡아주셔야죠. 자, 표 범위 테이블 어레이는 잉크부터 2,500. 자, 근데 이거 우리 하나 구하는 거 아닙니다. 채우기 핸들 할 거면 F4 고정해 주시고요. 블럭 잡은 게 두 개인데 둘 중에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바로 컬럼의 인덱스 넘버는 2. 두 번째 열에 있는 단가를 가져와 이렇게 말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줄 레인지 룩업.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바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면 펄스예요. 근데 우리는 펄스를 0으로 표기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정확한 값 추출해라. 0 써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앞에 있는 1220 곱하기 단가 150해서 최종 판매 금액이 나왔죠. 나머지도 채우기 핸들로 구해주시고요. 아, 브이로그업에 함수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마치 문장 만드는 것처럼 왼쪽에서 3개 가져오고 빼기 연결하고 오른쪽에서 하나. 바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찾고자 하는 값이 반드시 이 참조표에 있는 값 하나와 일치해야 돼요. 그거와 유사한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됐네요. 바로 Vlookup의 left right. 자, 지금 저희가 네 문제 했는데 지금 네 문제 중에서 가장 가까운 문제가 나왔어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 마지막 표 5번이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운 함수가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을 입력하고 들어가는 방식 또는 입력하는 곳이 없다면 표 안에서 해당하는 범위를 찾아내는 방식. 맞죠? 자, 문제 보세요. 소속 지점이 서울이면서 컴퓨터가 100 이상인 컴퓨터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최종 목적이 평균입니다. 그럼 당연히 셋 중에 맨 끝에 있는 D 에버리지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함수를 찾으실 수 있고, 근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라서 여기다 조건을 입력하세요. 근데 우리는 조건을 보급 필터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럼 저는 필드를 복사할게요. 소속 지점이 서울, 컴퓨터가 100 이상. 바로 소속 지점과 컴퓨터 필드를 복사하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됐죠? 자, 그리고 써볼까요? 소속 지점이 서울이야. 그러면 서울. 같다는 쓸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이면서 그랬네요. 보급 필터나 조건부서식 배울 때 우리는 이면서 나오면 and. and는 고급 필터에서 같은 행에다가 조건을 작성한다. 옆에 컴퓨터는 이상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됐네요. 자, 이제 옆에 빈칸에다가 함수 불러보겠습니다. 함수 마법사 fx 눌러주시고 저는 범주 데이터베이스로 한 번에 가서 첫 번째 D 에버리지를 불렀어요. 해볼게요. 첫 번째 인수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어디야 하면 필드 포함 표 전체다라고 했고 두 번째 필드 바로 값을 구할 열 번호. 우리는 평균을 구했거든요. 이 넷 중에 어떤 걸 갖고 평균을 구할 건지 말해 주셔야죠. 나는 컴퓨터의 평균 바로 1, 2, 3, 4 네 번째 열에 있는
컴퓨터를 갖고 평균을 구하겠다. 그 다음 마지막 줄, 여기서는 조건을 쓰는 거 아니고 조건이 있는 셀 범위. 보고 필터 조건 범위와 같다 그랬어요. 바로 소속 지점이 서울이면서 컴퓨터가 100 이상 확인 됐네요.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1에 있는 함수를 배워보셨는데 우리가 이미 다 함수를 파트별로 했을 때 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랭크가 익숙치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랭크를 연습하시는데 랭크는 아주 단순해요. 자, 제가 여기다가 하나만 더 랭크를 반복해 볼게요. 순위 구하는 방법. 순위는 랭크점 EQ로 구한다고 했고요. 순위를 구할 때 필요한 것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누구의 순위. 두 번째, 어디서 순위. 그것만 말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외우실 때는 네가 여기서 몇 등이니 그거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넘버 나는 153. 첫 번째 학생의 합계 점수를 보고 순위를 구할 건데 153이 몇 등인지 궁금해. 두 번째 줄. 근데 그 친구 혼자 있으면 순위 안 나오니까 어디서 구할까요? 하면 나도 우리 반에 해당되니까요. 내 점수를 포함한 여기서 순위를 물어보는데 하나 구하는 게 아니라 채우기 힘들할 겁니다. 그러면 방금 내가 잡은 범위가 이동되지 않도록 반드시 F4 한번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큰 수가 1등. 그러면 내림이니까 5도는 별도로 쓸 게 없어요. 혹은 0을 쓰셔도 내림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게 기본 순위 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F4를 안 누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자, F4 안 누르고 땡겼어요. 뭔가 이상하죠? 왜? 점수가 똑같지 않은데 7등이 2명이고 점수가 안 똑같은데 3등이 2명이고 이런 식으로 동일 등수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채우기 핸드라는 문제는 마지막 값을 더블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했는데 지금 보시면 참조 범위가 요렇게 엉뚱한 곳을 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ESC 눌러서 빠져나오고 함수 수정할 때는 함수 이름을 클릭하고 FX를 누르면 창이 다시 열리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참조 범위는 F4 그리고 다시 땡겨주면 1등부터 9등까지 골고루 나왔죠. 그래서 요 랭크는 시험에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죠? 예, 모의고사 1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